안녕하세요. 크립토 노마드입니다. 시장 흐름이 참 어렵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2달 내내 거의 매일같이 투자 심리가 극단적인 공포 단계에 머물러 있는 것만 봐도 지금의 시장 상태가 어떤지, 크립토 윈터가 어떤 것인지 다시금 느끼게 됩니다. 비트코인은 장중 19,100달러 부근까지 급락을 확인한 뒤에 다소간의 안정세를 찾아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더 고꾸라지려고 이러는 건지, 더 반등하려고 힘을 모으고 있는 건지 참 바라보고 있으면 답답함이 커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번 한 주는 공포 주간이라고 바라봐도 될 정도로 거시경제 상황과 관련된 주요 지표들도 발표가 되고 4분기 어닝 시즌이 시작되기도 합니다. 특히 비트코인의 변동성 지표가 역대급 수준으로 떨어졌는데 과거에는 항상 큰 변동성이 발생했던 만큼 조만간 아래로든 위로든 아주 큰 움직임이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이를 비롯해서 이번 주에 주목해서 바라봐야 할 5대 관전 포인트를 코인텔레그래프가 정리했습니다. 최근 영국 정부의 감세 정책으로 인해서 세계 경제가 한바탕 흔들리는 상황이 확인됐었는데 이번에 영국 중앙은행 영란은행이 시장에 추가로 돈을 푸는 유동성 공급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기존의 긴급 국채 매입 규모를 하루 50억 파운드, 우리 돈으로 7조 9천억 원에서 더 확대하기로 한 겁니다. 이번 조치는 국채 가격 하락으로 연기금이 파산에 내몰리는 상황, 이런 상황까지 되자 단행되는 겁니다. 채권 시장에서는 종종 채권 자경단이라는 표현이 등장합니다. 경제학자 에드 야데니가 1980년대 처음 제시한 개념인데 대규모로 채권을 내다 팔아서 중앙은행이 더 매파적인 입장을 취하도록 하는 그런 투자자들을 의미합니다. 이 개념을 처음 제시했던 야데니가 이 채권 야경단이 영국 시장을 몇 주 동안 뒤흔들고 나서 이번에는 미국 시장에 피해를 주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보통 채권 자경단이 활동을 하면 연준에 더 매파적인 입장을 강제하게 되는데 이번 영란은행 사례를 보면 어쩌면 더 매파적인 입장이 아니라 더 완화적인 입장을 취할 수도 있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만큼 지금 세계 경제에 돌아가는 꼴이 일관적이지 않다. 과거의 상황, 기준을 고스란히 대입해서만 바라볼 수는 없다. 그런 측면으로도 바라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 소식들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특히 어마어마한 변동성이 아래로든 위로든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하니까 여러 소식들 잘 참고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본격적인 시작에 앞서서 좋아요와 구독 또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제작에 아주 큰 도움 된다는 말씀 함께 드립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비트코인 상황입니다. 비트코인은 장중 19,100달러 선까지 급락했다가 조금씩 회복하는 양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간신히 버티고 있는 건지 나름의 반등세기를 확인하려고 이러는 건지 아직 명확하지 않은 모습인데 그래서 더 바라보는 사람 답답하게 만드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현재 비트코인 흐름과 관련해서 익명의 분석가 머스타시는 비트코인 바닥 상황이 확인됐다. 비트코인은 켈트너 채널에서 이탈했을 때가 늘 가장 매수하기 좋은 타이밍이었다. 과거에도 이탈 상황이 벌어지면 그 직후에 늘상 강세 랠리가 펼쳐졌다라고 밝혔습니다. 함께 공유한 차트를 보면 2018년과 2020년 거대한 랠리 직전에 비트코인이 이 채널을 일시 이탈했던 것이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유명 애널리스트 알렉스 크루거는 비트코인 시장의 역대급 변동성이 폭발할 수 있다. 비트코인 가격 변동성 측정 지표인 BVOL이 25 아래에서 마감이 되면 항상 큰 가격 움직임이 뒤따랐다. 지난 2018년 11월 이 지표가 25 아래에서 마감됐을 때 두 번은 상방향으로 한 번은 아래 방향으로 큰 가격 움직임이 발생했다. 이번 주에 발표되는 9월 소비자 물가지수 CPI는 비트코인의 방향성을 결정지을 촉매제가 될 수 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알렉스 크루거가 언급한 비트코인 변동성 지표와 미국 CPI는 코인텔레그래프가 제시한 이번 주 관전 포인트 5가지 가운데 하나씩 고스란히 포함이 됐습니다. 코인텔레그래프는 우선 비트코인 변동성 지표 BVOL이 36을 밑돌고 있기 때문에 변동성 확대가 가능하다 이렇게 전망을 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익명의 분석가 크립토 바이킹스의 멘트를 인용했는데 그는 과거 36 미만 상황이 2번이 있었고 이후에 시장에서는 매우 큰 움직임을 보였다. 지금 다시 36 아래로 떨어졌고 10월이나 11월에 매우 큰 움직임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라고 분석했습니다.
코인텔레그래프는 이번 주 미국의 9월 CPI 상황을 두 번째 관전 포인트로 제시했습니다. 특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긴장감이 새로운 수준에 도달한 만큼 원자재 시장에 대한 충격 가능성은 여전히 존재한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분석가 윌 클레멘테는 이번 주에는 제조업 지수 PPI와 FOMC 회의록 CPI, 소매 판매 지수 등이 발표되기 때문에 재미있는 한 주가 될 것이다. 이렇게 요약하기도 했습니다. 세 번째 관전 포인트로는 비트코인 채굴 난이도가 상승할 것으로 전망되면서 채굴자들의 투매 리스크도 높아질 수 있다는 점이 제시됐습니다. 코인텔레그래프는 현재 추정치에 따르면 비트코인 채굴 난이도는 13% 수준으로 상승할 수가 있고 이건 2021년 8월 이후 가장 큰 수치가 될 것이며 사상 최고치를 달성할 수 있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채굴자들은 현재 현물 가격에 가까운 생산 비용으로 인해서 매우 적은 이익을 얻고 있는 상황인데 이에 따른 어려움과 재정적인 압박은 채굴자들의 투매, 카피출레이션 리스크를 키울 수 있다. 현재 17,000달러에서 18,000달러가 채굴자들의 생산 비용 추정치와 거의 일치하고 지난 6월 이 구간에 들어섰을 때 채굴자들이 투매에 나섰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추가적인 현물 가격 하락이 만약 발생할 경우에 채굴자들의 투매가 다시금 벌어질 수도 있다는 점은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번째 관전 포인트로는 비트코인이 사이클의 관점에서 평균 90일 정도 바닥에 머물렀던 만큼 이제 상승 전환 가능성도 존재한다는 점이 제시됐습니다. 코인텔레그래프는 다만 이전 사이클에서 바닥을 찍었을 때는 전고점 대비 80% 이상의 폭락을 확인했지만 지금은 70% 초반 수준이라서 아직 충분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점도 함께 설명을 했습니다. 과거 사이클과 단순 비교를 하자면 바닥 확인을 위해서는 가격이 전고점 대비 좀 더 떨어져야 할 수 있다. 이런 점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마지막 관전 포인트로는 투자 심리 상태가 제시됐습니다. 극단적인 공포 단계가 2달 넘게 지속되고 있는 만큼 여러 이벤트들이 예정되어 있는 이번 한 주를 거치면서 투자 심리가 회복될 것인지 아니면 더 악화될 것인지를 바라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최근 영국 정부의 감세 정책 발표는 세계 경제 자체를 한바탕 어지럽게 만들면서 유럽 자본주의의 상징이기도 한 영국이 참 많이도 망가졌구나 이런 생각을 갖기에도 충분했던 것 같습니다. 중앙은행의 긴축 기조와 역행하는 정책으로 시장을 흔들고 결국 뒤처리는 중앙은행이 돈을 풀면서 하는 참 지저분한 상황이 펼쳐진 건데 이번에 영란은행이 긴급 국채 매입 규모를 기존 하루 50억 파운드, 우리 돈으로 7조 9천억 원에서 더 확대하기로 결정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목표치 달성을 위해서 기존에 풀던 것보다 더 많은 돈을 풀어버리겠다는 겁니다. 영란은행은 국채 매입을 10월 14일까지 진행할 예정인데 100억 파운드를 시작으로 남은 5일 동안 매입 규모를 확대한다라고 합니다. 영란은행은 국채 매입 계획을 시작한 9월 28일 이후에 8거래일 동안 46억 파운드, 7조 2,700억 원어치 국채를 사들였는데 이건 당초 계획했던 400억 파운드의 12% 수준에 불과합니다. 그러니까 남은 5일 동안 국채 매입 규모를 크게 늘려서 목표치에 좀 맞춰보겠다. 이런 나름의 전략적인 의도, 의지를 내보인 것으로도 해석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영란은행이 이 같은 태세를 선보인 것은 다름 아닌 연기금이 파산 직전 상태로 내몰렸기 때문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영국의 감세 정책 발표로 파운드화가 최저치를 찍었고 국채 금리는 급등했습니다. 국채 금리가 올라가면 국채 가격은 당연히 하락하게 되는데 연기금이 보유한 국채 가격 급락으로 인해서 연금 지급에까지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그런 위기에까지 내몰리자 중앙은행이 더 손을 걷어붙이게 된 겁니다. 이런 거 보면 상황 참 골 때리게 돌아간다. 진짜 아무리 아마추어 정권이라도 그렇지 이런 상황 예상 못하고 되도 않는 부자 감세 내밀다가 상황을 이렇게까지 만들 수도 있구나 그런 생각이 강하게 드는 것 같기도 합니다. 채권 시장에서는 종종 채권 작영단이라는 표현이 등장합니다. 경제학자 야데니가 1980년대에 처음 제시한 개념인데 대규모로 채권을 내다 팔아서 중앙은행이 더 매파적인 입장을 취하도록 하는 그런 투자자들을 의미합니다. 이 개념을 처음 제시했던 야데니가 이 채권 야경단이 영국 시장을 몇 주 동안 뒤흔들고 나서 이번에는 미국 시장에 피해를 주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는 비즈니스 인사이더와의 인터뷰에서 채권 자경단과 중앙은행 사이에 흥미로운 줄다리기가 벌어지고 있다라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현재 미국의 주택담보대출 모기지 금리가 2008년 이후에 최고 수준으로 오른 것과 관련해서 모기지 채권 자경단이 풀려나면서 아주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다. 올해는 연준이 미국 국채와 모기지 증권을 사들이지 않을 거라고 말하면서 양적 긴축으로 채권 자경단을 풀어놓은 불확실한 상황에 있다. 이미 시장은 극적인 영향을 받았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서 채권 자경단은 지난달 영국 채권 시장을 폭발시킨 뒤에 이탈리아를 다음 타깃으로 삼을 가능성이 높다. 이탈리아는 유로존에서 두 번째로 국가 부채 비율이 높고 최근 집권한 우파 정당은 금리 급등 대응과 관련해서 투자자들의 우려를 사고 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지금 상황이 참 재미있으면서도 어렵게 느껴지는 것은 보통 채권 자경단이 활동을 하면 중앙은행에 더 매파적인 입장을 강제하는데 이번 영란은행 사례를 보면 어쩌면 더 매파적인 입장이 아니라 더 완화적인 입장으로 입장 변화를 보일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만큼 지금 세계 경제 돌아가는 꼴이 일관적이지 않다. 과거 상황을 공식처럼 대입해서 바라보기 어렵다. 그런 측면으로도 바라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주변 상황을 글로벌하게 바라보자면 마음을 단디 먹고 시장 대응을 해야 하는 시기가 아닐까 싶습니다. 특히 단기 대응하시는 분들은 너무 무리해 가면서 시장 대응을 하기에는 리스크가 커질 수 있다는 점도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럴 때 변동성 기대하고 베팅해서 큰 수익이 날 수도 있겠지만 잘못 베팅했다가는 강제 청산으로 벼락거지가 될 수도 있다는 점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이번에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또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제작에 아주 큰 도움 된다는 말씀 함께 드립니다. 언제나 성투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크립토 노마디였습니다.